네, 행정사님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은 E7 비자라고 네. 취업 비자에 관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보려고 이렇게 또 네. 자리를 마련해 봤습니다. 네네. 일단 E7 비자는 이제 외국인 분들이 한국에 이제 취업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비자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저희 고객님들 중에 D10 비자로 계시다가 E7을 받으신 고객님이 계세요. 이제 회사 측에서 연락이 오신 거죠. 이분이 저희한테 E7 비자를 허가받고 1년이 지나서 다시 저희한테 연장까지 맡기신 고객님들이시거든요. 네. 일단 궁금한 게 이분이 글로벌 한국어학과를 나오셨어요. 회사는 이제 자동차 장치 제조업체인데 이제 직종 코드라는 걸 정해서 이제 그 코드에 맞춰서 서류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럼 혹시 직종 코드를 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될지? 네. 취업 비자는 85개 업종이 있는데 네. 주로 이제 관리자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 테크니션, 기술자가 있고 숙련 기능 크게 이렇게 나눠집니다. 보통 우리가 E7이라면 이제 취업 비자 중에서 특정 활동이라고 해서 숙련된 사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유능한 전문적인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우리나라에 모셔와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그분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비자 정책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보통 많이 이제 착각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오셔서 의뢰를 하실 때 이 사람은 언어도 잘하고 뭐 성격도 좋고 다방면에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오면 여러 분야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서 회사 매출이라든지 발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통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거는 이제 이 정책의 취지를 잘 이해를 못 하셔서 그런 거고요. 그렇게 되면 불어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어느 특정 분야의 전문가라는 걸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관리자다 그러면 네. 지휘할 수 있는 포지션의 전문 인력이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냥 말단 직원 같은 개념이면 안 되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자동차 관련 회사에서 이 사람을 채용을 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 전공이 글로벌 한국어학과라고 하셨죠? 네. 네. 이런 분은 기술자가 아니잖아요. 네네. 자동차에서 뭐를 설계를 한다거나 이런 분도 아니고 그러면은 이분이 할 수 있는 건 언어를 좀 많이 공부하신 분이니까 이분은 이제 언어를 사용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코드를 뽑아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행정사님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분이 이제 해외 영어번호로 직종 코드를 정해 주셔서 그렇게 이제 저희가 서류를 준비해서 이제 허가를 받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비자를 할 때 이제 활용 계획서라는 거를 저희가 작성을 해드리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뭐 내국인은 몇 명인지, 뭐 급여는 얼마나 줄 건지, 일하는 시간은 얼마나 될지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거에 대한 기준이 뭐 정해져 있는 게 있을까요? 네. 직종마다 최저임금은 당연히 넘어야 되고요. 네. 뭐 GNI의 뭐 80%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사실은 실무상에서 보면 급여가 너무 적으면 보여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국인보다는 전문가라고 하면 급여를 많이 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네. 희소 가치가 있는 사람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급여는 너무 적게 주면 아무래도 전문가라고 인정하기 어렵죠. 그래서 불어들 확률이 높아지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내국인은 몇 명이 있어야 되고 여기 정해져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내국인은 20% 이내에서 내국인 고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 예를 들면 5명이면 1명, 이렇게 또 10명이면 2명 이런 식으로. 모든 직종 코드가 그렇게 내국인이 직종마다는 다른데요. 일부 업종은 뭐 내국인을 고려하지 않는 업종도 있긴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내국인 많지 않으면 불어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혹시 실태 조사를 나온다거나 그런 경우도 발생할까요? 보통 실태 조사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나가서 가보면 그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하는 경우도 많이 적발되더라고요. 그리고 사무실에 가보면 그 업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거기에 맞는 어떤 시설이라든지 여건들이 좀 많이 갖춰져 있어야 되겠죠. 갔는데 아무것도 없다든지, 아니 그 계획만 하고 있다든지, 그럼 실체가 없으니까 네. 아무래도 불어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네. 지금 이 예시를 든 저희 고객님은 한국에 계시다가 이제 D10에서 E7으로 이제 체류 자격 변경을 하신 거잖아요. 그럼 이제 외국에 있는 분들을 이제 한국에 이제 E7으로 아예 이제 모시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뭐 학력이나 뭐 경력 이런 거를 이제 많이 보게 되는 걸까요? 그 외국에 있는 분도 마찬가지고 한국에 유학생들이 오면 네. 대부분 한국어로 수업을 하게 되니까 한국어 능력이 아무래도 네. 뛰어나죠. 근데 이제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한국어를 배울 기회가 없으니까 통번역가라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 굉장히 엄격하게 합니다. 그리고 통번역가는 경력이 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인재가 외국에 많지 않죠. 왜냐면 한국에서 한국어 학과라든지 뭐 국문과라든지 경영학과라든지 이런 전공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해외에서 그런 사람을 찾기는 더 어렵고요. 네. 일반적으로 보면 해외에서 오는 경우에는 이공계 쪽 기술자, 대기업이라든지 뭐 중소기업에서 우리나라가 기술이 많은 필요한 업종들이 많아요. 터널을 뚫는다든지 뭐 조선이라든지 해양
이런 쪽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가 그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IT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기술자들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많이 받아들이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또 기술을 이전을 받든지 해서 우리나라도 발전할 수가 있는 거죠. E7 비자는 이제 평균적으로 거의 이제 1년이라는 기간이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연장을 해야 되는 경우가 왔을 때 그때는 방법이 많이 어려운가요? 연장은 그 외국인이 급여를 제대로 받았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일을 했었는지 그리고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이 외국인이 계속 여기 있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처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고용활용 계획서 제출해야 되잖아요. 네. 그 활용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이행이 됐는지 이런 거를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고용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연장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유념하셔야 됩니다. 지금 고객님 같은 경우처럼 저희한테 허가를 받고 연장까지 계속 쭉쭉 하시는 고객님들이 되게 많이 계시잖아요. 네. 나중에는 이제 E7 비자로 뭐 2년, 3년 이렇게 계실 때 또 다른 비자를 뭐 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좀 더 그 장기간. 이후에 영주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거주 비자도 있고, 흔히 뭐 사업하시는 분도 계신데 거주 비자를 받게 되면 네. 좀 자유로워요. 뭐 직장도 뭐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그다음에 뭐 사업도 좀 할 수 있고. 대신에 이제 뭐 범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은데 요새는 점수제라고 해서 네. 그분의 학력이라든지 급여를 얼마 받는지, 뭐 봉사를 뭘 한 적이 있는지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어요. 네.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분이 계속 한국에 좀 장기적으로 체류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심사를 하게 되죠. 네, 지금 이 고객님도 저희가 이제 오늘 딱 외국인 등록증이 나와서 전화를 드렸더니 내년에 또 다시 저희한테 비자 신청을 또 맡기시겠다고 그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네, 이런 고객님들이 많이 계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